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토데스크에서 MFG 영역을 지원하고 있는 기술지원부 김다혜 과장입니다. 제가 방금 인사를 드렸지만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제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저는 2014 년부터 2019 년도까지 다소 시스템사의 솔리드웍스 관련으로 마찬가지로 MFG 영역을 기술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19 년도부터 현재까지 오토데스크 현재 EDNC에서 오토데스크 MFG 영역으로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 보이시는 4 가지 제품이 제가 주요 지원하고 있는 제품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중에서 인벤터 관련된 내용으로 인벤터의 여러 가지 기능 중 아이로직과 관련된 내용으로 오늘 발표를 진행드리려 합니다. 오토데스크 제품 중 MFG 영역에 해당되는 컬렉션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인 제품이 인벤터인데요. 인벤터는 3D CAD 관련된 작업을 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 보실 수 있는데 인벤터만 단독 구매도 가능하시지만 혹시나 주변에 3D CAD가 필요하신 고객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이 프로덕트 디자인 앤 매뉴팩처링 컬렉션이라는 제품으로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DMC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실제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은 19 가지 정도인데 그 19 가지 정도의 제품들의 상세 설명은 EDNC 유튜브에 별도로 업로드를 해 두었어서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해당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4라는 내용으로 해서 이 내용에 따르면 주요 키 포인트가 드래곤 아이즈라는 내용으로 해서 가장 앞단에 해당되는 D와 R을 보시게 되면 분초 사유와 호모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2024 년도에는 AI와 API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우리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라는 게 키포인트가 될 거라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이전에는 가성비라는 것으로 많이 알고 계실 단어가 요즘에는 시성비라고 표현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대비 성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시간 대비 성능을 어떤 것으로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까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토데스크 사에서도 해당 부분으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오토데스크 제품 중 여러 가지 제품들의 AI 관련된 기능을 추가적으로 탑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어 이때 당시에 이제 7 가지의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오토캐드라든지 포마라든지 마야, 퓨전과 같은 제품들에 이 AI 기능이 이제 추가되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앞으로도 좀 점점 더 이 AI 기능들은 추가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업무에 있어서 AI는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AI는 인공지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API 관련된 내용으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실제 말씀드릴 본론이 이제 아이로직인데 아이로직이 AI 쪽은 아니고 API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I는 위쪽에 약어에 이제 풀 명칭을 적어 두었는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는 의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PI는 어떠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의 필요한 기능들을 외부에서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이로직은 외부에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고 내부 프로그램 내부에서 각 프로그램의 기능을 불러와 사용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이로직에 대한 엄청 깊이 있는 내용은 다루지는 않겠지만 좀 간단하게 아이로직이란 어떠한 거고 EDNC에서 현재 이 아이로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계셔도 단순화라든지 아니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컨설팅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이로직은 API 종류의 하나로서 어 인텔리전스 로직이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아이로직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인벤터 11 버전에 추가가 된 기능이어서 현재까지 따지면 한 13년 정도 흐른 거겠죠.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아이로직으로 활용해서 업무에 단순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은 구글이라든지 오토데스크 포럼이라든지 아니면 깃허브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공유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다라고 하면 검색을 통해서 간단한 규칙 같은 것을 찾을 수 있고 이 찾아진 규칙을 응용해서 좀 더 복잡한 제 업무에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응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API 관련된 부분은 뭐 파이썬이라든지 아니면 VBA라든지 여러 가지 코드 종류들이 있을 텐데요. 일부러 아래쪽에 그림으로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이미지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 API 인터페이스라고 보실 수 있어서 구문 같은 것들을 보시게 되면 좀 더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인벤터에서 제공하는 iLogic은 내부용 API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벤터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사용해서 구성되는 규칙, 구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에 대한 구성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쉽고, 이따가도 말씀드릴 챗GPT를 활용하게 되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아이로직을 응용해서 고객의 어떠한 사례로 적용을 했었는지 몇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요. 얼마 전에 그 볼트 컨설팅으로 해서 사의 표준화 부분으로 적용된 사례 중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이미지는 하나의 창에서 구현되는 거라 보실 수 있고, 상단에 보이는 옵션 세 가지를 통해서 각 옵션이 활성화됨에 따라 아래쪽에 있는 세부 옵션이 별도로 다르게 구성된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의 이미지와 같은 경우 가장 아래 왼쪽에 있는 영역이 4개로만 표현이 되는 부분이 보이시는데요. 이 4개의 각 재질은 가운데에 표현되어 있는 창에 4 개의 재질과 다른 그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하는 목적은, 혹시나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재질이 총 자주 사용하는 재질이 한 20 가지인데 이 20 가지의 재질에 따라 후처리를 다른 것으로 또 적용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입력하게 되면 결국엔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인터페이스를 구축을 해 놓고 이 인터페이스 내에서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설계 데이터에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손으로 입력하는 것보다 빠른 시간에 에러 없이 입력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로 해서 적용이 되었던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툴 가공 업체에 제한되었던 내용입니다. 방금 보셨던 것은 단순히 글자로만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툴 가공 업체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해서 적용이 되었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이시지 않을 것 같아서 좀 확대를 해 보았는데요. 값을 입력함에 따라서 형상에 있는 길이가 바로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어떠한 치수에 내가 제어할 치수다라고 정의를 해 놓게 되면 바로 형상에 내가 입력한 치수에 따라서 반영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홈페이지, 가구 관련된 홈페이지에서도 어떠한 치수 또는 색상을 선택하게 되면 가운데에 보여지는 어떠한 가구의 이미지가 내가 선택한 값에 따라 적용되는 걸 보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적용하게 되면 이 툴 가공 회사에서도 이 툴이 어떠한 스펙으로 입력되었을 때에는 최종적으로 이러한 툴로 만들어질 거다라는 것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이점으로 해서 제한이 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치수 제어만 봤을 때에는 상당히 단순한 작업인데 '이렇게까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치수를 제어하게끔 창을 구현하지 않는다면 하나하나의 요소에 접근해서 그 요소의 스케치의 치수 값을 변경하고 적용을 해야지만 이 사항이 모델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인터페이스 내에서는 별도의 폴더에 존재하고 있는 어 참고해야 할 이미지나 PDF 파일도 다이렉트로 오픈할 수 있게끔 버튼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리품 관련된 그 적용 사례인데요. 이 사례는 자동화 관련된 장비와 연관되어 있는 회사의 대부분에는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은 사다리가 누워 있는 것과 같이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컨베이어를 예상해 주시면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리품 내에 우리가 제어해야 될 가장 큰 그 주요 포인트들만 접근해야 할 치수로 지정을 해 두게 되면 이 치수에 따라서 각 부품들에 대한 사이즈도 같이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제안이 되었던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마찬가지로 영상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창을 띄워서 제가 필요한 그 길이값을 입력하게 되면 이 길이값이 바로 형상에 반영되면서 각각의 몇백 개가 되는 부품에도 함께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치수를 오버로 입력하게 되면 이 치수는 지정해야 되는 길이보다 오버로 입력이 되었다라는 알림창이 발생함으로써 혹시나 사용자들이
잘못 입력해서 혹시나 이제 신입이 들어왔을 때 잘못 입력해서 잘못 발주가 나가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리품 내에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좀 전에 보셨던 건 단순히 길이 제어지만 현재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길이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형상에 대한 옵션까지도 같이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은 이제 치수 제어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현재 스펙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내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왼쪽에 리스트를 보시게 되면 뭐 부품을 원점에 고정한다든지 모든 부품을 표시한다든지 부품의 수량, 선택한 부품의 수량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적용하신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기능들은 이제 우리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요청에 의해 구성된 것들도 있고 '이런 기능이 있으면 고객분이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제 구성한 기능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구멍 크기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하나만 보여 드리도록 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영상을 통해 한번 보시게 되면 조리품 내에는 사실 그 자동화 장비라고 하면 구멍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뚫려 있을 수 있어요. 이 각각의 구멍에 M3 짜리는 노란색, M5 짜리는 분홍색, M7 짜리는 노란색 이런 식으로 색상을 부여하게 되면 확대를 했을 때 '아 이 구멍이 내가 의도한 구멍과 같은 스펙으로 잘 입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단순 부품만 이제 가공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품들을 체결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체결할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과 빨간색이라는 건 결국 두 구멍의 사이즈가 다르다라는 것으로 판별을 해서 시각적으로 이 두 구멍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가공을 했을 때 또는 조립을 했을 때 '문제의 여지가 충분하겠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구성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비용 절감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하나하나 확인해야 되는 데에 대한 그 시간 절약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 항목들은 조리품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탑다운 설계 방식을 이제 접목을 해야 한다 보시면 됩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모든 조리품들은 탑다운 방식의 설계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아이로직을 활용해서 치수 제어가 가능했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단순한 인터페이스 내에서 치수를 제어한다.'라고 보여졌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하나하나 항목마다 어떠한 규칙, 룰을 지정해서 그 규칙에 따라 형상들이 제어될 수 있게끔 구성을 해 주는 거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아이로직과 관련된 내용으로 EDNC, MFG에서도 아이로직을 통해서 이제 고객의 편의성을 위해 시간 절약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한 아이로직 컨설팅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